오늘은 수학 2 147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때 내가 얘기했던 고난도 문제들이죠. 그래서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 거기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많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많이 볼 예정이라서 거기 오늘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이 좀 들어갈 거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1교시는 문제가 적어요. 문제가 되게 적은데 적은 만큼 오늘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난이도 높은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만 하니까 오늘 1교시는 조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나가면은 시간 거의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4문제 정도 나가서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교시는 되게 조금 나갈 거예요. 2교시 때 되게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2교시 때 오히려 많이 나갈 건데 그 2교시 때 잘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참 어색하네요. 한 2주 동안 열심히 여기 앉아가지고 꿀 빨고 있었는데 뭘 하지 마요, 야. 안 할 순 없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2주간 꿀 빨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참 어색합니다. 소리 잘 들리고.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우리 수학투 147쪽에서부터 첫 문제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답을 연결해 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포인트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키워드는 해석이기 때문에 뭘 하지 말래 정원이 자식. 그래서 뭘 하지 마요. 다른 학원도 했어요. 오늘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만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양수 PQ와 함수 fx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는 gx 자체가 있다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하다? 그치,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연속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일단 연속이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잡아주면서 여기 에피소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 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는 p 더하기 q가 뭔지를 찾아라 라는 게 여기 문제였고, 가조건부터 때려놓고 있네요. 그래서 가조건부터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gx가 절대값 x f 괄호 x-p에 여기 qx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쟤 좀 정리해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가조건을 보자마자 오케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xgx를 구하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얘 절대값으로 묶었을 때 얘네들 자체가 x로 묶으면서 표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x로 표현이 돼야 안 돼? 그치, x로 묶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x로 묶어서 그럼 우린 여기 있는 괄호 찾았을 때 우리는 여기 f 괄호 x-p에 더하기 q, 우린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xgx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gx만을 원하죠. 그러니까 우린 다시 한번 누구를 없애주는 게 필요하면 저기는 제 x를 없애주는 게 필요한데 어차피 이 현재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절대값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결국 우리는 x랑 나머지에 대한 곱으로 쪼개서 봐도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치, 곱하기는 쪼개도 상관없죠. 더하기가 아닌 이상.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쪼개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쪼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절대값 x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절대값,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fx-p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쪼개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게 돼. 그러면은 다른 거는 부호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얘 절대값 x 정도는 부호 판단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값 x 정도는 부호 판단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출 거냐면 여기는 j.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x가 있을 건데 이 절대값 x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눠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절대값 x를 나누어 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간이 가져져 있는, 구간에 따라 나뉘게 되는 함수로 정의가 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건 누가 나올 수 있냐면 내가 나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에 우리는 f에 x-p 더하기 q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와도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의 절대값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f에 x-p 더하기 q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x, gx가 얘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위에 거를 만족해주는 게 결국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밑에 게 x가 0보다 작았을 때니까 그럼 어차피 우린 여기에서 gx를 찾는 게 나의 목표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차피 gx를 찾는 게 나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gx를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gx를 찾으러 갈 거고 gx는 그냥 단순하게 x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절대값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f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p 더하기 q 이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절대값 f에 x-p 더하기 q가 남게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얘네들 다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더라도 어차피 저기 있는 x의 범위는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각각 얘네들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함수를 찾은 걸로 해서 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현재 gx 같은 경우는 저기 문제에서 때리고 있었던 조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일단 뭐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또 걸리기 때문에 연속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 따라서 정의되는 함수기 때문에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얘가 현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gx 자체가 얘가 현재 연속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구간이 나뉘어지게 되는 두 점이 딱 있잖아요. 그게 딱 한 점. x가 얼마일 때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로 확인하자? 그치. x가 0일 때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해서 얘네 셋이 결국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다?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리미트 그래서 x가 그래서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여기 있었던 얘 gx랑 그 다음에 여기는 리미트 그래서 x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얘 gx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g0랑 얘네 셋이 결론적으로 다 뭐 하나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끝. 얘네 셋이 다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은 완성인 거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이 다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딱 하나 나오네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 0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잘 봐봐. 직관적으로 해석하자. 얘네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같은 거 나와요? 다른 거 나와요? 무조건 같은 거 나오죠.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다 똑같지. 그러면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다시 한 번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붙은 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당연히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연속이에요. 원래 0에서는. 그래서 원래 0에서는 불연속인데 지금부터 0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0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부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부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부호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럼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둘 다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치. 둘 다 0이 돼서 풀마의 부호의 영향을 전혀 안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자극한과 우극한 자체는요. 얘가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되면 무조건 불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도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준 게 갑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요. 그럼 가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을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봐.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x를 나누었을 때 나오게 되는 f의 x-p 더하기 q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럼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기 있는 fx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얘 fx가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요 fx가 이렇게 가려면 얘 현재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함수식이에요. 그치. 이동인데 이거 무슨 이동?
정원이 이거 무슨 이동? 정원이 이거 무슨 이동? 과연 정원이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무슨 이동 정원이? 아니 요즘 저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 약간 업로딩 시간이 좀 늦어져요. 아주 그냥. 허허허 이러고 있네 아주 그냥. 그치 평행이동이죠 이거. 이거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가 얘가 평행이동 관계죠.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평행이동의 관계로 놓여져 있다. 다시 하면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평행이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x축으로 현재 p만큼 y축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q만큼 평행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얘기하면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럼 평행이동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성질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없을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 성질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래서 바로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은 일단은 fx부터 그래서 확인하러 간다. 여기까지가 되어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어차피 평행이동이라며. 그럼 평행이동은 기본적인 건 다 변화를 안 준다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니까. fx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평행이동이라는 것 자체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잖아. 좌표만 바뀔 뿐이니까. 그러니까 fx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누구 추론할 거냐면 저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우리는 f 괄호에 x-p 더하기 q를 추론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절대값 붙이는 건 더 쉽죠? 그냥 뭐 하면 돼? 얘 마이너스 되는 부분만 플러스를 다시 올려치면 돼. 그게 절대값의 힘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만들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값.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우리는 f x-p 더하기 q를 찾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기는 제 fx부터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는 저 fx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의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쟤를 미분해 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는 제 f'x부터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미분한 함수였던 여기 있는 j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얘가 일단 얼마가 되는 거부터 찾을 거냐면 얘가 일단 0 되는 거부터 우리가 찾으러 갑니다. 그럼 우리가 3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그럼 얘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3과 x 더하기 1, 2를 곱한 것이 되었고 얘가 0 되게 하는 x점 두 개를 찾을 수는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극값이 두 개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으므로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일 거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3에서 우리는 극소를 갖는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적어도 극대 극소에 해당하는 점들까지는 우리가 찾아주는 게 국룰이잖아 원래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도 점에 해당하는 좌표들을 찾아주는 것까지는 국룰이니까 그럼 얘네들까지는 찾아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때려 넣으면은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싹 집어넣는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 싹 집어넣게 되면은 9 빼기 4 하면 5야. 맞죠? 5에서 12를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5에서 12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때려 넣으면요 앞에 거 두 개가 날라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27에서 11을 또 빼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7에서 11을 또 뺀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3,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요. 자, 27 빼기 12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30 얼마가 되냐면 9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누가 봐도 뭐 X축이랑 Y축은 어딘가에 그려질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하겠대. 그럼 다시 한번 뭐냐면 X축으로 바뀌게 되는 X축의 위치가 달라진 것 뿐이야. 왜 함수값 자체가 다 이동한다는 소리니까.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값 씌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제 나가 나오는 거야. 왜?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점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3차 함수의 특징이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미분 불가능한 실수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몇 개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밑줄.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한 점만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x축을 내 맘대로 이제부터 옮길 겁니다. 왜? 함수값들은요. 특히 x축의 위치를 잘 잡아주게 되면 적어도 미분 불가능한 점, 미분 가능한 점의 개수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그냥 fx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gx의 의미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gx 자체가 fx를 평행 이동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평행 이동이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평행 이동이니까 그 평행 이동의 관계를 원래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해 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거의 게임 끝. 왜? 우리는 제일 만만한 게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확인할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딱 까놓고 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자체도 어쨌든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는 나중 문제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봤을 때 그럼 여기 잘 보게 되면 여기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다 뒤로 올려쳐야 되는 게 원래 우리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다 올려쳐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어딘가로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올려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연두색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연두색 그림이 나오는데 이 연두색 그림을 보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야 아니면 좀 많아요? 좀 많죠? 하나는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개수가 많다라고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그래도 꽤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이 얘기를 하자면 결국 뭐야?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답이 된다는 거야? 답이 안 된다라는 거야? 답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솔직히 어디서 그려도 다 답이 안 되니까 x축이 여기 있는 건 안 됨.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아래로 내려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를 아래로 내려쳐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디 있는 거를 보여줄 거냐면요. 잘 봐. 첫 번째 경우도 사실 그거를 봐줬는데 원래 그것도 봐줘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안 봤어요. 이제부터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볼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0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사이에 뭔가 끼겠지. 0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이쪽에 0이 있다라고 치자.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야 돼요. 맞지? 왜냐면 얘가 어차피 양수밖에 안 될 거니까 갑자기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야 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일 거라고. 애매하죠? 물론 설사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연속하게 만들어줬다고 치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뭐 쭉쭉쭉쭉 옮겨가지고 어쨌든 연속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치자.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그림이 좀 나올 거냐면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계속 0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불연속의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얘 파란색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디서 잡아줘도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설사 평행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X쪽에 해당하는 평행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잘랐다고 쳐봐. 그럼 이쪽으로 잘랐다 치더라도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다연속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습니다. 다 스무스하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X축이 정해질 때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그래프로 지금 현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건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것도요. 마찬가지 X축에 엄청나게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결국은 연속을 만들어서 쭉 했다 하더라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는 아니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보는 게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원했던 정답은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남은 게 이것만 남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케이, 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함수가 그려졌다라고 쳤을 때 x축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올려칠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올려쳐질 거니까 주황색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려쳐질 거니까 이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꺾여 올라갔고,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일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은 대충 나왔지.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밖에 없어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우연히 다른 건 여기 한 점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0에서 연속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0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꺾여 내려가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나머지에서는요, 안 돼. 그럼 유일하게 0 되는 점이 여기밖에 없잖아, 이제. 그럼 여기서 뭐야? 얘가 꺾여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게 돼서 만들어진 이 보라색 그래프가 된다면. 됐죠? 그럼 이 그래프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좀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원했던 상황은 지금 요 상황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황이라는 거를 딱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여기 있었던 얘 그때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로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0,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0,0이 되면서 얘네들이 절대값 씌운 애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그냥 그 그림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저 함수 모양까지 다 맞춰준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돼요. 결국 뭐예요? 그냥 이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바로 뭐만 잘 잡아주면 되냐면 극대값 하나만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대값 하나만 봐주면 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건 그래서 바로 누구냐면 극대값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냐면 여기 있었던 원래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라고 나왔던 여기 있는 극대값이 있었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원래 극대값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부터 gx로 바뀌게 되면서, 그럼 g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현재 0,0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g0는 0이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gx 자체가 f를 가지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 f를 가지고 우리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얘를 나는 지금부터 얼마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냐면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0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하면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7도 여기 있는 0으로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동해야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평행이동한 정도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확인하면 끝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y축으로는 7만큼 이렇게 이동해 주게 되면 완성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 p는 x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 q는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 그럼 얘가 각각 1, 7이니까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치, 정답은 그래서 3번. 그래서 정답은 8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난이도가? 난이도가 좀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 이따가 내가 한 번 더 종합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 뭐 하면 장땡이냐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리면 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 됐죠? 난 뭘 한 문제 했다고 집까지 어이가 없네 아주 그냥. 뭘 5문제 같은 한 문제를 해. 두 문제 같은 한 문제였지. 뭐라고? 아, 이게 5문제급이었어?
뭐래?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뭘 지야? 뭘 집이야? 내가 오늘을 위해서 저번 주에 아껴놨죠. 저번 시간에 내가 여기를 아껴놨지. 오늘 하려고. 딱 여기 오늘 하려고 아껴뒀죠, 내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수투만 할 거예요. 에휴, 나 나름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오랜만에 그리니까. 그렇지 않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얘는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쉬워요. 아까 했던 것보다는 조금 쉬우니까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가볍게 보고 갑시다. 상수 a가 있습니다. a는 0보다 큰 양수입니다. 그건 나중에 쓸 거니까 어쨌든 나중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양수에 대해서 우리는 함수 fx가 졌다고 되었는데 얘가 현재 오직 몇 개의 x값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돼요? 그치, 밑줄.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극대값이죠. 나중에 극대값은요,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식으로 풀려고 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렵죠. 식으로 푸는 거는 호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다 뭐로 푸는 거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로 푸는 것이 맞다. 이런 문제들은 다 뭐로 푸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이런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뭐로 푸는 게 맞아요? 뭘 그러게 왜야.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프로 그리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로 좀 그리면서 보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 절대값은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절대값은 그냥 마이너스로 돼 있는 애들을 플러스로 바꿔주는 역할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을 나중에 생각한다 치고 안에 있는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가자. 이렇게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gx를 잡아요. 그때 그 gx를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에 우리는 x 더하기 a라고 잡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린 거를 바탕으로 나는 지금부터 fx를 추론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fx를 추론할 거고, 여기 있는 얘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9에 우리는 x 더하기 a, 여기에 절대값 씌운 걸 나중에 확인해 본다. 여기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쟤부터 확인을 하러 갑시다. 그러면 어쨌든 쟤 극대극소가 어딘지 궁금하진 않아요. 왜? 얘 보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도 x-3, 하나는 x 더하기 3,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x 더하기 a라고 했을 때 그냥 세 점에서 x축과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풀게 되면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도 양수였기 때문에 결국 뭐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세 개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쟤네들을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뭐 할 거냐면 올려치겠지, 이제 남은 거는. 그래서 쟤네들 올려치는 게 그 다음일 거고, 그럼 올려쳐 보자 이거야. 그럼 올려쳐 봐. 그래서 내려 가 올려 가 이런 느낌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그림으로 나왔을 때 그럼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찾아봤을 때 얘가 몇 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에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된다? 에? 문제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이것만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 문제에서 보고 얘기하지. 문제에서는 몇 개라 그랬어요? 얘가 지금 현재. 그치, 얘가 한 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한 개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정한다. 식을 바꾼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상황은 당연히 답이 되겠니 안 되겠니? 답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럼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나마 만만한 게 여기 극값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올려치는 건 그대로 있고, 여기 그치? 여기까지는요. 오, 이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밑으로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 밑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잡아주는 것도, 그래서 얘가 우엥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답은 되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로 가지고 보았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줄 거는 결국 뭐냐? 중근 갖는다는 거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든 공통점은 결국 뭐를 갖는다는 소리냐면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중근을 갖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럼 중근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요. 얘 무조건 겹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x-3이랑 겹칠 거냐, x 더하기 3으로 겹칠 거냐, 그것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주면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결국 뭐야? 이거지 뭐.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3-3 둘 중에 누구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a는? 그래서 a가 3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마지막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끝났네. 그럼 뭐야? fx 나중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gx라는 그래프를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x-3과 x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3을 한 번 더 곱하니까 얘 제곱.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절대값을 올려치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그래서 얘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게 그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g'x를 찾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g'x는요 곱의 미분법 쓰면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1, 뒤에 거는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과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둘 수 있죠. 그러면 뒤에 거 미분해줘야 되는데 저거 자체는 합성함수 미분법 써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미분을 해서 우리는 x 더하기 3의 1제곱 만들어준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쟤네들을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곱의 미분법이랑 결과니까 더해주면 돼.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서 다시 한 번 더 식을 나열해 보게 된다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에다가 우린 얘는 2배 a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면서 그럼 얘네 더해지게 된 그리고 난 여기는 3x제곱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6x 마이너스 18 더하기 9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되었고 얘가 어쨌든 0 되게 하는 x값 두 개를 찾으세요. 이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어쨌든 0 되게 하는 x값 두 개를 찾을 거니까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x제곱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2x-3이 0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x 더하기 3과 x 빼기 1 둘을 곱한 게 0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x값 두 개. 그래서 x가 현재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1이네요.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극대극소를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가 어쨌든 극대값일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려쳤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3일 때를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얘가 0 되니까 무조건 0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얘가 결국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1은 넣어보시면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은 넣어보게 되면은 제가 1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1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남겠지. 만약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16을 곱하니까 그래서 얘가 원래 1,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올려쳐야지. 그렇지? 왜? fx는 이 함수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 fx는 gx를 구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 절대값 씌운 걸 구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절대값 씌우는 걸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했던 y는 fx가 돼요. 끝났어.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라고 한다면 극대값의 정의만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극대값의 정의 자체는 지금 현재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극대값이지. 그럼 증가감소의 그 순간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가감소의 그 순간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딱 어디에서 갔냐면 여기서 갔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부터는 극대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극대점이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극대점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구하면 되잖아. 극대값은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2의 절대값 씌운 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 여기까지 찾아주면은 되는 겁니다. 복습 잘하셨으면은 아마 그때 값 찾는 거는 수월했을 겁니다. 개념 찾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봤고요. 13, 14번은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48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 세 문제는 나중에 시즌2에서 할 내용들입니다. 시즌2에서 할 내용들이니까 지금은 별로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은 별로 안 할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옆 페이지 가볼래? 그래서 우리는 149쪽에 제일 내가 좋아할 만한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나 몇 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둘 다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시즌1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시즌1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19번이에요. 예, 19번이 시즌1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이 19번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먼저 같이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볼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이었고 정답률은 당연히 낮았죠. 그래서 정답률은 낮았고 당연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긴 한데요. 오답률이 높았고 오답률 탑5에 들어간 문제라도 이 문제는요. 접근해보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접근해보기는 쉽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있을 건데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걸 가지고 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시작할 때 얘기하는데 오늘 숙제는요. 아까 내가 드리는 여기 이제 이따가 드리는 40문제짜리가 있어요.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걔들 꼭 다시 한번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새로운 문제 풀지 말고 오늘 배운 거 확실하게 복습하면서 너네 걸로 만드세요. 그게 지금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투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수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고 싶어? 그거 어차피 도형이라 그렇지 않아? 별거 없잖아. 그렇죠? 솔직히 너한테 별거 없다고 느끼잖아. 도형 별거 없다고 느끼잖아. 이적분에서 하도 굴릴 대로 굴려가지고. 에휴, 내가 진짜 도형을 개빡세게 해주면 뭐하냐고. 응? 아니 도형을 내가 개빡세게 원이랑 해가지고 다 돌려주면 뭐하냐고. 대신 삼각함수 쪽에서 나왔잖아. 나 삼각함수 도형도 해줬어 안 해줬어? 원은 등비구수에 있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등비구수랑 그거 등비구수는 그거 가지고 무한대로 더하면은 등비구수고 그거 가지고 극한과를 하면 삼각함수야. 어? 지수로그 함수도 있었고 그거 가지고 좌표 찾고 그거 가지고 반지름이 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 ln 나온다.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인 거야. 어? 뭘 풀었다며. 응.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보는데 4분의 못했는데 이거 3분의 1 이런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잘났다. 야.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가 또 나와.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나 보세요. 에휴, 이거나 보세요. 빡세게 수업 준비하고 빡세게 지도하면은 그래. 빡세게 해준 게 도움이 됐다. 그래, 그렇다 치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숙제 안 하면 남길 거예요. 어떻게든 남길 거예요. 숙제해 오세요. 나 이번에 느꼈어. 나 이번에 진짜 느낀 거 하나 있어. 이번 시험 결과 애들 다 깠잖아. 이번에 전교 1등이 중2에서 5명 나왔어요. 우리 반에서. 진짜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일단 두 학교 전교 1등은 확정적으로 나왔고 왜냐면 전과목 올백이니까. 응. 2명은 나왔고 내 생각에 더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올백이 지금 그 전교 1등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상위권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1이 생각보다 잘 봤거든. 고1이 생각보다 잘 봤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잘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봤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네랑 다른. 너네는 열심히 놀았을 때 걔네들은 나를 붙잡고 뭐라 했어요. 물론 너 말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놀았죠. 우리 고3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1학년 때 내가 빡세게 안 잡았더니 놀아도 되는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응? 놀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응? 응. 응. 정원이 당황했다. 정원이 저가 당황했다. 응. 응. 그래, 됐어. 그래서 뭘 사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나는 너네를 갈구겠습니다. 나는 너네를 갈구겠습니다. 응. 어. 왜 데려오려면 데려와, 미적분. 왜 데려오려면 데려와. 어? 그러니까 데려오려면 데려와. 내 생각에 니네 미적분 너 점수면 아마 3등급 나올 것 같은데. 어. 3등급 나올 것 같은데. 니네 선택자 표본 때문에 3등급 나올 것 같은데. 전교생 대상으로 했었으면 2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선택자 표본 때문에 3등급 나올 것 같아. 그래, 문과 미적분 치곤 잘했어요. 문과 치곤 잘했어. 자, 그렇게 따지면 쟤도 잘했어, 정원이도. 쟤도 잘했어, 확통. 인천외고에서 나름 선방했어요, 쟤도. 그러니까 뭐 언제 뭐 OMR 마킹 실수했나? 그러니까 OMR 마킹 실수를 했나? 에휴, 그것 때문에 1등급이나 놓치고 말이야. 자, 같이 한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1등급이나 놓치고 말이야. 그것만 안 했어도 1등급이었는데. 자, 이거나 보십시오.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는 t가 도함수 y는 저 4차 함수랑 저 1차 함수가 있는데 쟤네들과 각각 만나고 있는 점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a랑 b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는 저기 있는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나는 지금부터 쟤를 ft라고 한대. 그럼 누가 봐도 x가 좋아졌고 어쨌든 저기 있는 4차랑 1차 함수랑 만나고 있는 점들을 각각 잡아서 a, b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first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 그래서 나는 A점, B점 찾을 거예요. 그거 먼저 우리가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A점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A점, 그러니까 X가 그래서 T라고 잡아주게 되면 저기 있는 제 X 대신에 다 T 집어넣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T 4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여기 있는 4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1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우리는 A점을 잡아줄 수 있고 B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X는 T를 나는 여기 있는 직선에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2T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B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어차피 FT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였던 FT를 찾아주면은 끝. 그럼 FT는 그냥 얘네들 빼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 큰 걸 작은 걸 빼버리는 게 그냥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Y좌표 큰 걸 작은 거 빼면 되는데 이제부터 질문은 이겁니다. 둘 중에 큰 거는? 둘 중에 큰 거는? 정원이 둘 중에 큰 거는? 지금부터 한 30초 기다리면 돼요. 수인이 너는 정원이 답을 외쳤어. 그래. 정확하게 정답은 몰라요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정원이는 당당하게 아래를 외쳤죠. 몰라요. 누가 더 큰지.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는 어떻게 해주는 게 맞냐면 그냥 4차에서 1차를 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 4제곱 더 마이너스 4t 세제곱
여기 이렇게 빼면 더하기 8t죠. 그래서 난 여기 있는 8t에 그래서 얘 빼면 32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누가 더 큰지 모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요렇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얘네들한테 누구 씌워주면 끝나냐면 짜잔 얘 씌워주면 끝나요.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서 어쨌든 얘네들이 거리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끝나.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얘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럼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이고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당연히 뭐야? 저기 있는 일단 극대극소가 어딘지부터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죠. 절대값은 어차피 나중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G, T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절대값 떼고 남은 애.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가 있는데 나는 얘를 GT라고 잡았을 때 얘 그래프부터 그래서 그릴 거야. 했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미분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G'T를 찾을 거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서 그럼 얘가 그럼 4T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그래서 12T 제곱 더하기 8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4로 다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t 세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3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럼 대놓고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일단은 확실하게 0 된다라는 건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1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t-1에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마이너스 3t제곱 만들어주는 게 목표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플러스 2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 얘가 그래서 0 되는 점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서 하나 t값은 나와요. 그래서 하나 t값은 얘 0 되는 거니까 t는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 거 t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건 여기 있는 제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 찾아주면 되는데 너무 아쉽게도 얘는 판별식을 써보니까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1 거기서 얘들을 뺀 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곱한 거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 곱한 걸 빼면 되니까 오히려 1 더하기 2가 돼버려서 3 즉 다시 뭐냐면 쟤네 실근 같죠. 그러니까 얘네가 현재 실근 가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뭐야? 쟤네들도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치? 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로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찾아주는 게 결론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쓴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의 공식 쓰게 되면 짝수근의 공식 쓰죠. 그래서 얘 그냥 2창에서 분모로 깔리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1분의 그럼 얘 반으로 나눈 거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니까 1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던 1 2차 상수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더하기 2해 준 거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결국 1 플러스 루트 3과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세 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뭐가 되냐면 극대극소가 된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나는 지금 딱 그래프 그릴 거면 얘 현재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W죠? 그러니까 얘 W 모양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됐죠? 그럼 유일하게 알지? 극대값은 딱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일 때가 딱 극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극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뭐냐면 저기 있는 얘가 누가 더 작은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값을 찾아야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얘네들을 대입해가지고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더럽지.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집어넣진 않을 거고요. 오히려 X축의 위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값을 어쨌든 갈라주는 기준점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달라지기 위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어디서 뒤집어까 올려야 되는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어디서부터인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얘거든요. 그럼 얘가 현재 과연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에 플러스라면 얘네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디서 마이너스를 갖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나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라면 X축은 무조건 얘보다 위에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추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대입하기 쉬운 게 1이니까 1만 넣어보자. 여기까지 돼야 돼. 그럼 1 다 때려 넣어보세요. 대충 봐도 알겠지. 1 넣으면 음수 나와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온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X축은 이거보다 위쪽에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잡아줘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 뒤집어 까 올리는 게 절대값이지. 그게 FT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흰색으로 그린 건 GX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아준 게 y는 gx.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는 절대값 뒤집어 까 올려라인.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뒤집어 까 올려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되는 요 파란색 그래프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파란색 그래프를 잡아준 게 얘가 fx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fx로 보게 되면은 딱 봐. 지금부터 뭐가 되냐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다 뒤집어까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x들, 즉 다시 한번 여기 있는 t들이라고도 하죠. 그때 얘네들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t로 잡든 x로 잡든 어차피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다 됐네? 이제부터 우리가 판단해 줄 건 바로 뭐냐면 이거 확인해 주면 돼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확인해 주세요를 딱 보여주는 순간 이거 대충 눈치채야죠. 왜? 얘네들 자체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지. 그러니까 얘는 우미분계수고 얘가 좌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왼쪽 게 우미분계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게 좌미분계수인데 이 미분계수를 기하학적으로 보자고 여기는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자면 얘가 바로 접선의 뭐가 돼요? 이 미분계수들의 또 다른 의미는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가 기하학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접선의 뭐였어 이게? 그치? 이게 접선의 기울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 건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이쪽에서 나왔을 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와 이쪽 오른쪽에서 그렸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들을 곱한 게 지금 현재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주라는 건 얘네들의 부호 자체가 완벽하게 같은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호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 보여주라는 거야. 그럼 부호가 완벽하게 달라진다의 또 다른 말은 적어도 얘네들은 값이 똑같은 게 안 나오는 데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값이 똑같은 게 안 나온 데를 찾으라는 소리는 얘네 두 점밖에 없으니까 우린 쟤네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0 되는 것도 같이 인정을 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0 되는 거는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0 되죠. 왜? 극값들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값들이 추가적으로 0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게 되면 끝! 그래서 뭐야? 이게 다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만족해주는 그 t의 값, 즉 다시 하면 x값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x들을 찾아주게 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네 셋은 더해야 돼. 그럼 남은 건 얘네 둘.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뭐야? 그냥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된대. 이거지. 그래서 우린 얘네 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1번 답게 계산이 좀 많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객관식 마지막 문제 답게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GT가 그래서 여기는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인데 얘가 0 되는 거 찾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0 되는 거 뭐 조리제법 써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나는 조리제법 하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이 정도 계산하잖아. 그래서 답을 가져오자면 얘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고요. 얘가 4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랑 4를 포함해서 얘네 셋까지 다 그냥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 더해봐. 그럼 얘네들 더하면 2. 거기에 얘 셋을 더하면 3이죠? 그럼 3 더하기 2 해준 게 정답이 되니까 다 더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그치?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려운 거 다 봤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거는 이따 2교시 때 볼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얘 하나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하나 보고 쉬었다 갈게요. 뭘 덮어? 얘 하나 보고 쉰다니까. 얘 하나 보고. 얘 하나만 더 보자고. 얘 하나만. 얘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얘 하나만 더 보고 쉬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쉽다 아니면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어렵다라고 하겠죠. 사실은 개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냥 읽어봐. 그냥 진짜 쭉 읽어봐. 대충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감이 잡힐 거예요. 그 감 잡아서 그대로 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곡선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7과 직선 y는 k가 있습니다. 그때 저기 있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고 있는 점의 개수가 대놓고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두 개가 되도록 한대잖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는 얘네들이 같다 교점을 찾아야지 이러고 찾을 거야? 그렇게 찾으면은 흑우죠? 왜? 어차피 찾지도 못하지냐? 됐으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K 때문에 찾지도 못하니까 결국 뭐 하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그래프라는 걸 그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나마 완벽한 게 저기 있는 저 곡선이죠? 직선은 그냥 나중에 때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저기 있는 곡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우리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7. 얘부터 그려보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2x제곱 마이너스 12가 어쨌든 0 되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고, 12로 나눠주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을 곱해준 게 0이다 라는 것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서 만족해주는 x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먼저 우리가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x 두 개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과 1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x점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들 자체가 현재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현재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현재 1이다라는 것까지는 나오게 되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 정도까지는 확인해 주라 그랬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먼저 찾아준다. 그럼 마이너스 1 다 때려 넣게 되면은 12에서 우리는 3을 더 더해주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5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1 때려 넣으면요. 오히려 11에서 12를 빼주면 되겠죠? 11에서 12를 빼준. 그래서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얘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직선이 그려질 거야. 근데 직선과 곡선이 만나고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대요? 두 개가 되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되도록 그릴 것이다. 그럼 두 개가 되도록 그릴 거니까 선이 어디 쪽에 그려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 어디? 그치? 요렇게, 그죠? 아니면 요렇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y는 k라고 잡아줬을 때 얘가 이렇게 두 개 점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가 15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양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음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양수값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치? 그 정답은 15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쉬었다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딱 10분까지 쉬고요. 10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